자, 오늘은 주제통합 6 같이 보도록 합시다. 주제통합 6 1단락부터 가자. 가랑 나랑 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가나 둘 다 정확하게 독해하면 되고, 특히 이 그림에 관해서는 학교 시험에서 변형해서 내기 참 좋으니까 이 그림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자, 1단락부터 가볼게. 자, 인간에게 의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재생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이론은 확립되지 않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역적 나오면서 최근 통용되는 의미 기억의 이론들 대부분은 의미 정보들이 상호 연결된 개념의 그물망으로 표상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밑줄을 쳐볼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단일한 이론은 없지만, 그러나 뒤에 이제 의미 정보들이 요거 상호 연결된 개념의 그물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데 이제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개념의 그물망이 뭐냐? 정의 나온다. 어떤 물체를 보거나 그 물체를 기호화한 단어를 들을 때 관련된 개념들이 활성화되고 주변의 다른 개념들로 활성화가 확산되는 걸 나타내는데, 이를 활성화 확산 모형이라고 한대. 두 가지를 체크해보자. 첫 번째, 이 개념의 그물망에 대한 정보가 나와. 뒤에 그 보면 보거나 들을 때 요거 관련된 개념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 주변으로 막 뻗어져 나간다는 말이지. 이게 개념의 그물망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활성화 확산 모형이라고 부를 건데, 이 가단락은 그래서 활성화 확산 모형에 관한 글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얘들아. 이게 이제 핵심 주제지. 요 모형이 여기 나와 있다, 얘들아. 그 다음에 읽어보자. 활성화 확산 모형은 개념들 간 관계를 나타내는 간선을 중시한다. 대놓고 쌤이 항상 말했지. 비문학에서 중요하다, 핵심이다, 강조한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중요한 거라고. 간선이 바로 여기 있는 선들을 간선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간선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 실제로 뇌의 신경세포 다발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마디가 활성화되면 다른 영역들로 활성화가 확산되기 때문에 활성화 확산 모형은 뇌의 생리적 반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적혀 있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 글의 주제가 뇌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를 가져오고 온 이유가 뇌랑 우리가 지금 볼 활성화 확산 모형의 원리가 비슷해서 그래. 그래서 뇌에 밑줄을 치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그 정보들은 다 활성화 확산 모형에 관한 정보들이야. 그래서 밑줄을 쳐보면 뇌는 뭐다? 한마디가 활성화되면 다른 영역들로 확산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즉 요 밑에 하나가 있고 요 위에 하나가 있으면 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얘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얘가 활성화돼야지 얘까지 이제 확산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첫 번째 조건이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자. 그림은 인간 기억의 일부가 연결망으로 표상되는 방식을 예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각각의 개념들에 해당하는 정점들, 여기서 말하는 정점이 여기 정점이야, 동그라미들이. 연결하는 간선의 길이는 개념들 간의 의미 관련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내가 원하는 말 나왔어. 간선 중시한다 그랬는데 간선이 나왔어. 밑줄 쳐보자. 어디에? 간선의 길이는 개념들 간의 의미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데, 가령 버스가 소방차보다 더 전형적인 운송도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방차와 운송도구를 잇는 간선보다 비교격 버스와 운송도구를 잇는 간선을 짧게 그려 넣었다. 보이지? 밑줄 쳐볼게. 자, 보다가 나와서 체크해볼게. 더 전형적인 운송도구, 그러니까 더 전형적인 개념일수록 간선을 짧게 그려 놓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소방차랑 이건 중요하지 않아.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지. 더 전형적일수록 짧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소방차랑 버스가 나오는데, 보자. 어디 있노? 소방차랑 버스가 있지. 근데 운송 도구랑 가까운 건 뭐다? 버스가 가깝지. 운송 도구랑 소방차는 간선 길이가 더 길잖아. 그래서 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요 개념에 전형적이라는 거야. 이해됐나? 요 개념에 더 가까울수록 짧게 그린다. 전형적이라는 말 하나 꼭 알아놓도록 해라, 얘들아. 전형적이면 짧다. 넘어갈게. 활성화 확산 모형은 어떤 개념이 처리될 때 그 개념의 활성화 상태가 연결망의 간선을 따라 퍼져나간다고 가정한다.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그 확산은 퍼져나감에 따라 점점 약해진다. 나오제? 퍼져나감에 따라 약해진다고 가정한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항상 중요한 정보라 그랬다. 그래서 퍼져나갈수록 약해진다.
그림과 같은 예를 들 경우 소방차라는 단어가 제시되면 소방차와 관계가 밀접한 빨강, 불 같은 개념은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역점 나오제. 소방차와 관계가 밀접한 거는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상대적으로 소방차와 관계가 가깝지 않은 석양, 장미와 같은 개념은 가깝지 않은 개념은 약하게 활성화된대. 그러면 얘들아 관계가 밀접하다랑 가깝지 않다, 멀다, 가깝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가깝다, 멀다로 표현하면은 방금 읽은 1단락과 정보가 이렇게 딱 뭐라 해야 돼? 유기적으로 이게 그 결합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조금 말을 바꿔놓자 얘들아. 관계가 밀접하다라는 말은 간선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지. 간선이 짧은 경우지. 간선이 짧다. 가깝지 않은 건 뭐야? 간선이 길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다 얘들아. 그래서 간선이 길면은 길수록 약하게 활성화되고 간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강하게 활성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이 가정에 따르면 어떤 개념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구성요소는 그렇지 않은 구성요소보다 비교.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구성요소는 상위 범주나 하위 범주를 활성시키는 속도도 빠르고 활성화시키는 정도도 강할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안 적을 거지만 너는 적어라.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구성 요소란 말은 간선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말이야 지금. 간선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상위 범주랑 하위 범주를 활성화시키는 속도도 빠르고 활성화시키는 정도도 훨씬 강하다고. 그럼 여기 정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반대로 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상위랑 하위 범주를 활성화시키는 속도가 느리고 그 정도도 약하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지. 넘어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and 요런 이제 그리고 또 뭐 이런 접속사를 쓰면 얘들아 물론 이거는 뭐 세모 칠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앞에 나왔던 정보랑 뒤에 나왔던 정보를 병렬적으로 연결해 주는 그 접속사라는 말이야. 이럴 경우에 앞에 내가 중요하다고 밑줄을 쳤으면 그리고 뒤도 분명히 밑줄을 쳐야 돼. 왜? 똑같은 그 중요도의 정보거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밑줄을 쳐놨으니까 and 뒤도 중요한 거야 지금. 특성들이 쭉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첫 번째로 개념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개념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보다 활성화가 약해지고 이어서 세 번째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보다 활성화가 약해지기 때문에 의미망 속의 모든 개념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데. 체크해보자.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약해지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의미망 속의 모든 개념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딱 쳐놓으면 되겠지. 밑줄 쳐놨나 얘들아? 좀 이따가 내가 정리할 때 1, 2, 3, 4로 넘버링 해가지고 정리해 줄 거야 이거. 넘어갈게. 또 나온다.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기억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점 나왔다. 아니라 딱 보이지? 모든 정보들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기억 속에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 사이에서만 자동으로 활성화가 일어난다. 체크해보자. 기억 속에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 사이에서만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다 치자. 소방차라는 자극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평상시 기억 속에서 소방차랑 가깝게 연결되어 있던 게 자동으로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아까 앞에 표로 따지면은 빨간색이란 단어는 내가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하지만 아까 말했지. 그 소방차는 꽤 먼 예를 들어볼까? 과자라는 단어는 이 소방차랑 과자랑의 연결망 자체가 평소에 나한테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 그럼 얘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동으로 활성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심지어 이거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다. 이거 거의 뭐 7번째, 8번째쯤 되겠지. 굳이 활성화 시키자면은. 그러면 그런 과자라는 개념은 활성화조차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멀면 멀수록. 이해됐지? 계속 읽어보자. 이때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의식적 통제나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것이며 이걸 갖다가 자동 처리라고 한다. 자동 처리라고 한다. 됐나? 그러면 이제 정보를 통합해서 한 번에 한 문장으로 말해볼게. 잘 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내 의식에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은 자동 처리가 일어나는 거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자동 처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뭐다? 활성화, 확산,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이란다. 그 특징들을 쭉 나열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해라. 그 모형을 주거든. 여기 위치한 거랑 여기 있는 위치한 거 또는 간선의 길이가 짧은 거, 긴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내기 좋지? 그 다음
활성화 확산 모형은 의미 점화 효과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의미 점화 효과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기하겠대. 의미 점화 효과란 정의 나오네. 선행 자극의 영향을 받아 특정 자극의 탐지 또는 인식이 촉진되는 현상이다. 체크할게. 요거지. 어른들의 경우 실, 핀, 귀, 바느질의 단어를 들었다면 바늘이라는 단어도 들었다고 믿는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실이 나왔으니까, 바느질도 나왔으니까 바늘도 있어야겠지라고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된단 말이지. 실어민을 증명한다. 그러나 역적. 어린아이들의 경우 실, 핀, 귀, 바느질의 단어를 듣더라도 바늘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판단할 확률이 낮게 나오는데, 이는 실, 핀, 귀, 바느질이라는 단어와 바늘의 연관성 형성에 필요한 자극을 강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까지야. 문장이 굉장히 길지. 심지어 이 그러나라는 역접이 나오면서 앞과 뒤를 대비시켜 줘야 되는데 딱 대비되는 주어가 지금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대비되는 문장에 밑줄을 치고 싶은데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뭐 낮게 나온다, 뭐 높게 나온다, 이건 밑줄 쳐도 되지만 이건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야. 이 부분. 연관성 형성에 필요한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확률이 낮게 나오는 거지, 화살표. 그러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이 없더라도 추론할 수 있겠지. 이런 실핀귀 바느질과 바늘의 연관성 형성에 필요한 자극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확률이 높게 나온다고. 이해됐나? 그래서 연관성 형성, 발음이 좀 왜 이렇게 안 되노? 연관성 형성에 필요한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 이제 인식이 촉진된다. 뭐 탐지 또는 인식이 촉진된다라는 거지. 다른 개념도. 이해됐나? 그 다음. 이것은 그의 말이 빨랐다의 말의 의미를 활성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가령 경마장에 갔다. 홀스 말. TV로 토론을 보았다. 스피크 말. 팀을 나누어 윷놀이를 했다. 내가 말이지 말. 그 뭐라 해야 되노? 내 패들? 말 움직이는 거 그 말. 라는 자극 중에 어떤 자극이 선행되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다르게 활성화될 것이다. 요것도 위에랑 똑같지. 그래서 이 어디냐? 그의 말이 빨랐다 라는 말을 의미 활성화할 때 기획을 먼저 주냐, 니은을 먼저 주냐, 디귿의 예시를 먼저 주냐에 따라서 요 말의 의미가, 이건 이제 동음이 이어다 보니까 결정될 것이다 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 밑에 뭐다? 선행되는 자극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자극이 선행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지. 그럼 결국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랑 요거 두 개인 거야. 어떻게 말했어? 연관성 형성에 필요한 자극을 강하게 받냐 약하게 받냐에 따라서 의미 점화 효과가 달라지고, 어떤 자극이 선행되느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의미 점화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나를 읽으시기 전에 바로 요거를 칠판에다가 판서로 정리를 하고 나로 또 넘어가 보자 얘들아. 자 얘들아, 그 가달락 내용 정리를 다 해놨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하나 둘 셋 됐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자 보자. 천천히 해볼게. 1단락에는 개념의 그물망이라는 정의가 먼저 나왔지. 그 개념의 그물망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거야. 어떤 대상을 인지하면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얘의 주변으로 그 활성화가 확산되는 걸 갖다가 개념의 그물망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제 그 그물망을 표현한 게 여기 있는 이 단락에 있는 활성화 확산 모형이었지. 이 활성화 확산 모형은 어떤 것과 유사하다 그랬지? 뇌와 유사하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간선의 길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간선의 길이는 의미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빨간색 관련이 높을수록, 관련 정도가 셀수록 짧아. 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간선은 짧다 중요하고, 1번부터 3번까지는 활성화 확산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쭉 적어놨어. 1번 퍼져나갈수록, 활성화가 퍼져나갈수록 확산이 약해진다 그랬지. 그래서 모든 연결망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 원래 내가 제시한 그 개념보다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2번 개념에 대한 전형적 요소는 주변 활성화 속도도 빠르고 강도도 세다 그랬어. 그래서 전형적 요소일수록, 다른 말로 보다 간선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요게 된다고. 3번
기억 속에서 가까운 정보들끼리만 자동 활성화된다 그랬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활성화는 주의 집중 안 해도 되는 거지. 주의랑 집중을 하지 않아도 이 자동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정보들을 활성화할 때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구나 까지 알 수 있었어. 3단락은 의미 점화 효과였지. 의미 점화 효과의 정의는 이렇다. 선행 자극의 영향이 특정 자극의 탐지 인식을 촉진시키는 거지. 더 잘 탐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다. 연관성 형성에 필요한 자극이 부족하냐 강하냐냐. 막 어른들과 아이 예시 들었었잖아.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연관성 형성 자극에 필요한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말했던 뭐 바늘을 탐지하거나 인식하는 확률이 좀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 X라고 쳐놨지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그 확률이 적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지. 필요한 자극. 두 번째가 그 선행 자극에 따라 의미 활성화가 달라진다 그랬지. 뭐 그의 말이 빨랐다 했을 때 요 말의 의미를 정하기 앞서서 우리가 어떤 예시를 하나 더 던져줘야 되잖아. 이해됐나? 그래서 이 예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즉 선행 자극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말의 의미가 결정되는 거지. 이해됐나? 요까지가 가의 내용 정리였다 얘들아. 그럼 나로 넘어가 보자. 네, 나지문 보러 가봅시다. 나지문 1단락부터. 자, 아이콘은 물체의 속성을 친근한 이미지나 문자로 표현해서 상징적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직관적인 컴퓨터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뭐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그 선후관계랑 과정이 있거든. 그래서 화살표 치면서 읽어볼게 얘들아. 이 아이콘에 관한 그린 거는 개나 소나 다 알겠고, 그 뒤에 이미지나 문자로 표현하여 상징적 정보를 전달하고 직관적 컴퓨터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화살표가 다시 요렇게 오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나 문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 그러면 사용자는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아이콘은 우리의 컴퓨터 조작을 쉽게 만들어주겠지. 우리 컴퓨터 윈도우 키면 아이콘 많잖아. 내 컴퓨터 딱 보면 컴퓨터 모양 딱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아이콘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탐색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장점 첫 번째, 문자 해독 능력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 쉽게 말하면 뭐다? 만약에 아이콘이 아니라 얘들아 글자로 제어판 적혀 있으면,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쓸 때 이게 제어판을 말하는지 뭔지 글자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아이콘을 쓰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제어판이라는 표시 있지. 그거를 이제 떠올리게 되니까 문자 해독 능력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생각하면 되겠지. 아이콘을 쓰면은 그림이면 그림일수록. 그리고 아이콘은 기억하기도 쉽고 그 기능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서 컴퓨터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한다까지야. 그래서 이 둘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는 다 아이콘 사용의 장점에 관해서, 기능에 관해서 나왔다 얘들아. 그럼 체크해볼게. 작업을 탐색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1번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문자 해독 능력에 영향을 덜 받는다 두 번째 장점, 그리고 병렬적으로 기억하기도 쉽고 세 번째 장점, 네 번째 기능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 사용을 편리하게 한다 해서 네 번째 장점까지 총 4가지 아이콘 사용의 장점이 나왔다. 이달라 가봅시다. 아이콘의 디자인에 관한 거네. 디자인은 그래픽만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문자만으로 표현되기도 한데, 그래픽만으로 표현된 아이콘은 해서 네모 쳐볼게. 그래픽만으로는 어떤 게 있냐? 인식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체크해볼게. 속도는 굉장히 빨라 좋은데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이해됐나? 이 아이콘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건 100% 무슨 제어판이다, 100% 내 컴퓨터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금 애매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신에 그림이다 보니까 속도가, 인식하는 속도가 우리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그리고 문자만으로 표현된 아이콘은 의미 파악은 쉬워. 글자로 대놓고 제어판, 그림판 적어 놓으니까. 근데 신미성, 좀 아름다운 것도 떨어지고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글자 모르면 아까 얘기했지, 파악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쫙 나열됐다 얘들아. 장단점. 그래서 의미를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래픽과 문자를 함께 사용해 아이콘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적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 맥북이든 HP 노트북이든 그냥 일반 데스크탑이든 다 아이콘 밑에 글자도 적혀 있지. 다 이런 거야 그냥. 하지만 역점 나오네. 아이콘의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에는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혼란을 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됐나? 그림판이라고 적어놓고 아이콘은 그러니까 그림판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아닌 컴퓨터 아이콘을 딱 놔뒀어. 그럼 우리가 헷갈리게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애초에 아이콘 디자인 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건 좀 파악하고 아이콘 그리라고. 됐지? 밑줄 쳐보자.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에는 혼란 가중하기 때문에 평가 좀 잘해라 까지야. 어렵지 않았어. 다음 단락. 의미를 충분히 잘 전달하고 있는 아이콘 디자인은 아이콘을 봤을 때 그 기능에 관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요거 잘 봐라. 요 문장, 요 활성화라는 말 있지. 이게 지금 가랑 연관 지을 수 있는 단어잖아. 그래서 의미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좋은 아이콘 디자인이구나. 좀 더 연결해보자. 가에 나왔던 그 그물망에서 간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좋은 아이콘인 거지. 짧으면 짧을수록. 자, 활성화 확산 모형을 아이콘에 적용한데 대놓고 아이콘과 그것이 대표하는 의미의 연결 강도는 아이콘의 디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체크해볼게. 연결 강도는 디자인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문서를 작성하다가 문제에 맞닥뜨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중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 해당하는 아이콘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역점. 이때 아이콘의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아이콘 디자인의 구체성과 의미적 거리라고 대놓고 중요하대 지금. 체크해볼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뭐다? 구체성이랑 의미적 거리래.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하대. 구체성이란 뭐냐? 아이콘이 실제 사물이나 사람 등을 묘사하는 수준이야. 더 쉽게 설명해줄게. 이 아이콘이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랑 얼마나 닮았냐, 얼마나 똑같이 그렸냐 이거지. 가령 점선면 색과 같은 기본적 조형 요소로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변형하는 추상적 아이콘은 구체적 아이콘보다 기하학적으로 표현된다 적혀있는데 체크해볼게. 추상적 아이콘은 구체적 아이콘보다 기하학적 표현 보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얘랑 연결을 못 짓는 학생들이 있는데 추상적 아이콘, 즉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아이콘일수록 구체성이 낮아진다는 말이야. 단순화할수록, 변형할수록 구체성은 낮아지는 거야 얘들아. 계속 읽어볼게. 의미적 거리란 아이콘과 아이콘이 표상하는 기능 사이의 밀접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콘과 기능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고 시각적으로 명확한 경우 보이지. 이 경우는 직접적이라고 하고 가지는 기능이 해석되기 위해 추론이 필요한 경우는 함축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잘 봐.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저 두 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지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구체성이 높은 아이콘일수록 인지를 잘 할 거고 그 밑에 직접적인 아이콘일수록 우리가 이제 인지를 잘 하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요 두 가지 속성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문장이 적혔더라도 내가 말해준 걸로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훨씬 문제 풀기 쉽다. 이해됐지? 넘어가 볼게. 자, 아이콘을 인지하는 데는 디자인 외에 세대에 따른 차이, 자 소주제가 바뀌었다. 세대에 따른 차이에서도 아이콘 인지 영향이 있대. 특히 다수의 연구 결과가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모바일 기기의 아이콘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이건 개념이 아니야. 예시일 뿐이야.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기술 수용 시기와 특성에 따라 아이콘 인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게 개념이지. 뭐에 따라? 수용 시기랑 특성에 따라서 인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대. 젊은 세대는 말이야.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기술을 접했기 때문에 아이콘을 사용하는 환경에 익숙하여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아이콘뿐만 아니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까지 우수하다 이거지. 체크해보자. 유아기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환경에 익숙해서 직접 표현 아이콘도 괜찮고 함축적 표현 아이콘도 우수하다. 이에 비해 역점. 노년 세대는 말이야 함축적 아이콘보다 직접적 아이콘을 더 잘 선별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겪어온 사물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지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40대 50대 어른들은 얘들아 함축적 아이콘보다는 직접적 아이콘을 훨씬 더 잘 선별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살아갔을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콘이라는 그 컴퓨터라는 것도 접하기 어려웠고 스마트폰도 거의 이제 최근에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1살 때부터 한 40살까지는 굉장히 직접적인 경험으로 살아왔었고 직접적인 지식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직접적인 아이콘을 더 잘 식별한다는 말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막 보다 보니까는 이제 수상적인 거
또는 간접적인 거, 함축적인 거 잘 선별할 수 있지만.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보시고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가나를 바탕으로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네. 자, A가 뭔지 보러 가시면 자, 여기 봐봐.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아이콘 디자인에 관한 질문이야 지금. 자, 2번이 답이었는데 그 기억 속 개념들 간의 연관성을 강하게 형성하여 의식적 통제나 주의 집중을 요구하게 할 것이다. 뭐일수록 좋은 아이콘일수록 통제나 집중을 요구하게 하냐? 아니지. 왜? 좋은 아이콘일수록 얘들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의식적 통제나 주의 집중은 필요가 없겠지. 왜? 간선이 짧을 거 아니야. 간선이 짧고 연결망이 강하게 활성화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필요 없다 그랬지. 아까 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 얘들아. 다음 2번 문제. 가를 기읍과 디귿에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 답 3번이었는데 그 디귿이 선행된 후에 가가 제시되면 말과 관련된 모든 정보, 이 모든 정보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 얘들아. 모든 정보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관련 있는 정보들만 활성화한다. 그 지문에 찾아주면 얘들아 그 가 쪽 가시면 여기 보시면 봐봐. 개념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활성화가 약해지고 뭐 두 번째보다 약해진다. 그 뒤에 의미망 속의 모든 개념이 활성화되지는 않지. 즉 2번 보시면 모든 정보들을 활성화하지는 않는다고 얘들아. 알겠나? 관련 있는 정보만 활성화하는 거지. 가까운 정보일수록 활성화가 되고 멀면 멀수록 활성화가 안 되겠지. 넘어간다. 3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란다. 보기 봐봐라. 심리학자 닐리는 뭐 실험했는데 어휘 판단 과제 수행은 주어진 어휘가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래. 단어인 펭귄이라는 자극에 실험자가 참여할 대답은 예이고 단어가 아닌 뻘공이라는 자극에 실험자가 참여할 대답은 아니오라고 정했다고 하면 실험을 시작하기 전 자극과 관련된 단어를 미리 보여주는 경우. 자, 자극과 관련된 단어를 미리 보여주는 경우 대답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즉 뭐다? 의미 연결말 활성화가 된다는 말이지 지금 이거. 예를 들어 새라는 단어를 먼저 보여주고 펭귄이라는 단어를 보여줄 때의 판단이 뻘공을 보여주고 펭귄이라는 단어를 보여줄 때의 판단 시간보다 짧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뻘공이 뭐야 얘들아? 네가 진짜 이거 복부 잘한 거 맞나? 이거 뻘공은 내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뻘궁 아니야? 뻘궁? 롤에는 뻘궁은 있는데 뻘공은 처음 들어본다. 아무튼 뭐 그렇단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는데 그 새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활성화 확산이까지 뭐 괜찮고 펭귄을 단어라고 판단하는 시간에 영향을 줬지 새라는 개념 때문에 펭귄 단어의 시간이 빨라졌다며. 이거는 그냥 보기만 봐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답 1번이네. 그래서 4번 문제 가보자. 뭐 아이콘 나오고 퍼센테이지 나오네. 자, 스케줄 알림 아이콘 인식평가에서 A의 1디귿 요거이네. 요것의 아이콘이 나타내려는 기능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비율이 65%였다. 이 말은 65%의 사람들은 요 아이콘을 보고 의미 개념 활성화가 잘 일어난 거야. 문서 편집 기능 아이콘 인식 평가에서 B 어디 있노? 요거 말하는 거가 이 기역 여기 있네. 돋보기 보다 니은이 더 잘 표현했다고 했고 밑에는 뭐 리을이겠네 얘들아. 요까지네. 자, 문제 바로 올라가자. 4번 문제. B는 이 니은을 컴퓨터 화면에 문서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니은을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억보다 의미적 거리가 맞네. 가깝다. 의미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직접적 인식이 되겠지. 왜 이렇게 문제가 쉬워? 아무튼 됐지? 자, 그러면 나달락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자. 나달락도 정리 다 했거든. 같이 한번 보자. 1단락부터 좀 정리가 많아. 1단락은 아이콘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했지. 그 아이콘이 뭐냐? 어떤 대상의 속성을 문자화하거나 이미지화해서 상징성을 높인 거를 아이콘이라 그러지. 그래서 요거 아이콘은 덕분에 직관적 컴퓨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지. 글로 적는 것보다는. 장점이 총 4가지가 나왔어. 작업 탐색 속도를 높여준다. 또 그림이다 보니까 문자 해독 능력의 영향을 훨씬 덜 받는다. 세 번째, 기억하기도 쉽고, 네 번째, 빨리 인지할 수 있다 보니까 컴퓨터 사용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지. 이게 이제 1단락 내용이었어. 2단락은 아이콘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었지. 그래서 그래픽만으로 만든 아이콘, 문자만으로 만든 아이콘의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그래픽만으로 만든 아이콘은 인식 속도는 빠르게 해주지만 의미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문자만으로 만든 아이콘은 인식 속도는 좀 느리고 신미성도 떨어지면서 문자 모르면 답도 없다는 말이지. 단 장점은 뭐다? 의미 파악은 쉽겠지. 안 적어도 그렇게 알아들어라 얘들아. 의미 파악은 얘보다는 훨씬 쉽겠지. 단점이 있더라도. 자, 마지막에는 뭐 잘못된 디자인이 났는데 잘못된 아이콘을 잘못 디자인하면은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의미 전달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2단락을 마쳤어. 그래서 3단락이 요 내용을 이어받아 가지고 의미 전달성. 자, 의미 전달성 높은 아이콘에 대해 설명을 했어. 의미 전달성이 높은 아이콘은 기능에 대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의미 전달성이 높은 아이콘이라 그래. 이해됐나? 그래서 아이콘 인지에 어떤 게 이제 어떤 속성에 영향을 미치냐를 보니 두 가지가 있었어. 좋은 아이콘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의미적 거리도 짧아야겠지. 그래서 구체성은 뭐냐면 묘사의 수준을 얘기해. 얼마나 그 기능과 똑같은 그래픽인가인 거지. 추상적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하학적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단수나 변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했었고, 의미적 거리는 그 기능과의 밀접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의미적 거리에서 직접적 아이콘과 함축적 아이콘이 있었지. 직접적 아이콘이 의미적 거리가 짧고 시각적으로 명확한 걸 갖다가 직접적 아이콘이라 그러고, 함축적인 거는 의미적 거리가 멀고 시각적으로 불명확해. 그래서 여기 나오제 추론이 필요한 아이콘을 갖다가 다 함축적인 아이콘이라 그래. 됐나? 요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마지막 4단락 한번 봐볼까? 4단락. 세대에 따른 차이였지. 요건 좀 쉬웠어. 젊은 세대랑 노년층을 비교했는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때부터 이게 아이콘을 접하다 보니까 수용 시기가 빨라. 그래서 아이콘이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함축적 아이콘을 모두 다 능숙하게 다룬다 이거지. 반면에 노년계층은 이 아이콘에 대한 수용 시기가 느리고 또 직접적 경험과 지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직접적 아이콘에 능숙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됐나? 이게 수용 시기. 그리고 얼마나 과거에 어떤 정보, 직접적 정보를 많이 받아들였냐, 간접적 정보를 많이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그 직접적 아이콘과 함축적 아이콘에 대한 접근 정도가 좀 다르지, 이해도가. 됐나? 여기까지가 융합 6이지? 6 끝이다 얘들아.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래.